19, 20, 21. 아, 19가 아니야. 20, 공교재 63쪽에 19랑 20번, 20, 21, 24요. 22. 23, 24요. 23, 24요. 아, 다 풀면 되나요? 다 풀면? 네. 19번부터 보면은 A의 절대값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여러분 A 값 몇 개 떠올라요? A 값 2개 떠오르죠, 그죠? 플러스 2분의 1도 떠오르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떠오르고 2개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또 B의 절대값이 3분의 2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냥 3분의 2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도 있을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 빼기 B의 값이 가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A 빼기 B의 값이 가장 컸으면 좋겠다, 그지? 그러려면은 A는 어떨수록 좋아요? A는 클수록 좋지. 근데 B는 여기 이제 빼기니까, 그치? B는 작을수록 좋지, 그치? 그래서 A 값 중에는 큰 놈을 골라야 되니까 A 값은 요 놈을 골라야 되겠고 B 값 중에는 작은 놈을 골라야 되니까 요 놈을 골라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요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태건아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저거 계산하면 예. 그냥 그 식을 불러줘. 뭘 해서 계산해야 돼? 이거 통분해서 얼마로? 6이요. 6분의 6분의 2. 얘가 6분의 2인가? 아, 6분의 3. 6분의 3 그 다음에 빼기 빼기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바꿔버리고 뒤에 거는 통분하면 어떻게 돼? 6분의 4요. 그렇지.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계산하면 6분의 7이요. 그렇죠. 6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19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누가 물어봤냐? 전 아닙니다. 22번 누구야? 누가 질문했어 22번? 어? 20번? 알았어. 22번 질문한 사람. 도연아. 곱셈의 계산 법칙. 그러면 지금 기억을 봐봐. 기억. 뭐가 달라졌어요? 뭐 무슨 법칙이요? 아, 그쵸. 요거랑 요거랑 바뀌었으니까 교환 법칙이죠. 곱셈의 교환 법칙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데 어차피 문제에서 곱셈의 계산 법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교환 법칙이라고만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뭐가 생겼어? 니은에서? 갑자기 없던 괄호가 생겼네? 그럼 이거 뭐예요? 공교재 63쪽. 아니,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누가 질문했냐고 그러니까. 나요. 누가 했어? 근데 왜 네가 손 들었어? 나는 뭐야 이거 아무도 질문한 사람이 없어? 누구야? 난 아니야.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20번은요.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옆으로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이 바로 윗칸의 수다 그랬으니까 요런 거지. 얘랑 얘를 더하면 누가 나온다? B가 나온다 이런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항상 밑에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여기다 쓰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여기다 쓰고 이런 거잖아. 그치? 여기도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런 건데 일단 그럼 B부터 찾을 수 있겠죠? B는 밑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한 거니까 6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요게 B인데 자 이거 계산하려면은 뭐 해줘야 돼 먼저? 통분 얼마로 할까? 12분의 10 더하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2분의 9 그럼 계산하면 얼마? 12분의 1 맞죠? 12분의 1 요게 B 값이야. B 자리에 12분의 1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B가 1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B를 찾았어. 그럼 그걸 이용해서 C는 아직 못 찾아. A를 찾을 수 있지. A. 왜냐면 A하고 방금 찾은 12분의 1하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 몇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 다음으로 써볼 식은 A에다가 12분의 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A가 얼마인지 우리가 추리를 해보려면 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놔야지 생각하기 편하다고? 이쪽이 1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도 그지? 통분을 시켜서 12분의 1로 써놔야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다 그랬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12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얼마였길래 얘랑 12분의 1을 더했는데 마이너스 12분의 12가 됐을까? 그치? 마이너스 12분의 13이었겠죠, 그죠? 어차피 분모는 다 그냥 12로 통일됐으니까 분자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치? 어떤 숫자에다가 1을 더해야 마이너스 12가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니까.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13이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분의 1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A에 들어갈 숫자가 마이너스 12분의 13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누구를 찾을 수 있다? C를 찾을 수 있다. C. 그치? 지원아, 여기서 이제 C랑 누구를 더하면 C랑 6분의 5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12분의 13이 나와요. 이렇게 써놓을 수 있고 역시 이것도 통분을 해놔야 생각하기 편하니까 이걸 뭐라고 바꿔? 12분의 10으로 바꿀게요. 자, C 플러스 12분의 10 그게 마이너스 12분의 13이야. 그럼 이거는 은호야. C가 얼마였길래 이렇게 둘이 더해서 얘가 됐을까? 그렇지. C는 마이너스 12분의 23이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요거, B 값이 뭐였지? 요거, 그리고 C 값이 요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네 셋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A 빼기 B 빼기 C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자 A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12분의 13 그대로 써주고 빼기 B니까 빼기 12 A가 아니 B가 12분의 1이었죠? 그럼 빼기 12분의 1 그 다음 빼기 C 그럼 빼기 마이너스 12분의 23 요거 구하라는 거네. 이렇게. 그럼 요거는 풀풀로 바꿀 거고 이렇게 바꿀 거고 자 지우야 앞에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4 그거랑 얘까지 계산하면 플러스 12분의 9죠. 플러스 12분의 9를 약분하니까 얼마? 4분의 3 이렇게 분수가 많이 나오는데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서 21번은 우리가 수직선에 있는 숫자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되거든. 자, 21번에 A부터 생각해 볼까요? A를 누가 해볼까? 채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A를 우선 그 대분수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 채원아? 근데 뭐가 붙어야지? 마이너스 1과 그렇죠. 이거 세 칸으로 나눈 것 중에서 그쵸. 세 칸으로 나눈 것 중에 두 번째 칸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2지. 그치? 이거 근데 곱셈 하려면 가분수로 바꿔야지 편하니까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고 자 B는 얼마예요? B 그치 세 칸으로 나눈 것 중에서 두 번째 칸이니까 3분의 2네 그냥 그치? 그럼 얘랑 둘이 곱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바로 곱해버리면 답은 뭐가 될까? 이거랑 곱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9분의 10 이게 답이죠. 이렇게 이게 21번이고 그 다음에 23번 질문한 사람 23번 아까 분명히 다 얘기했는데 23번 누가 물어봤죠? 윤환가? 자 23번 순서는 맞았고 이것도 이거 처음 거 때문에 틀렸나? 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3제곱이 뭐지 유나야 이거? 아하.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지? 마이너스 8분의
1 이거죠, 그쵸? 마이너스 8분의 1. 자, 그거 나누기인데 나누기.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나누기 할 차례니까 나누기는 뭘로 바꿀까? 곱하기로 바꿔서 요거를 마이너스 5분의 16.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가장 먼저 할 계산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뭐가 되고?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고 8이랑 16은 미리 약분하면 좋겠네.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돼? 5분의 2요. 2가 되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써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네요, 그쵸? 그럼 그 다음 계산은 뭐 할 차례죠? 중괄호에 있는 중괄호 안에 거 계산해야지. 얘네들이 계산하면 뭘까? 마이너스 5분의 2요. 그렇지. 계산해놓고 보니까 앞에 빼기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되니까 답은 뭐가 돼? 얘가 5분의 5잖아, 그치? 그럼 5분의 7. 5분의 7 그죠? 이렇게 푸는 거다. 그 다음에 24번 해보겠습니다. 24번은 우리 주원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3칸 올라가고 지면 1칸을 내려간대. 근데 같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가위바위보를 10번을 했는데 준수가 6번 이기고 4번을 졌어요. 그럼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돼. 준수가 이겼을 때가 있고 졌을 때가 있고 또 거꾸로 누구야? 지아가 이겼을 때가 있고 졌을 때가 있잖아. 근데 준수가 지금 몇 번 이겼대? 준수가 6번을 이기고 몇 번 졌대? 4번을 졌죠. 그럼 지아는 몇 번 이겼을까? 그렇죠.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죠? 두 명이 가위바위보 쓰니까 준수가 4번 졌으면 지아는 4번 이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아는 4번을 이겼고요. 거꾸로 몇 번 졌어? 6번을 졌어. 그러면 준수는 한 번 이길 때마다 3칸을 올라가죠. 여러분, 올라간다는 어떤 부호를 붙이면 좋겠니? 플러스를 붙이면 좋겠죠. 내려간다 마이너스 붙일 거고. 그러면은 준수는 6번을 이겼으니까 플러스 3을 6번 움직인 거잖아. 여기다 6을 어떻게 할까? 곱해야 되겠지, 그치? 요렇게 곱할 거고요. 또 내려간 거 패하면 한 칸을 내려가죠. 한 번 패할 때마다 숫자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내려가니까. 근데 이게 몇 번? 4번, 4번 졌으니까 요렇게 해갖고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이게 바로 준수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지하도 같은 방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지, 지하는?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4 해주고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각각 계산하면 두 사람의 위치가 나옵니다. 자, 준수 거는 요거 계산하면 요게 18이고 요게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14.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수는 가위바위보가 끝났을 때 처음에 서 있던 위치에 비해서 14칸을 어떻게 됐다? 올라가 있던 거야, 그치? 준수는. 근데 지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요게 12고 요게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지하는 처음 출발한 데에서 6칸밖에 못 올라간 거죠. 그러면 지하는 6칸에 있고 준수는 14칸에 있으니까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8칸만큼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은 8칸이 되겠습니다. 그냥 수직선상에서 생각해 주면 돼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단이 올라가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몇 칸 차이 나는지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본교재는 63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워크북으로 가가지고 워크북 우리가 33부터 35까지 채점을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워크북은 뒤에서부터 질문을 받을게요. 뒤에서부터. 본교재 진도를 먼저 좀 나갑시다. 66쪽에 문자를 사용한 식 보겠습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 여러분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숫자보다 문자가 점점점 많아진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자, 문자의 사용. 그래서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수량을 나타낼 때 문자를 사용하면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막 섞어가지고 쓰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요 문자로 표현을 해야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고 여러 숫자에다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식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비슷한 거 많이 해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네모 찾는 거 있죠.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찾고 이런 게 그냥 문자를 사용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 옛날에는 네모 칸으로 잡았던 거를 이제는 뭐 X로 잡거나 아니면 A로 잡거나 이런 식으로 네모를 문자로 바꿔서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옛날에 문자 그 네모 칸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문자는 A, B, C나 X, Y, Z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X가 제일 많이 써요. X. 나중에 이제 방정식의 미지수를 X로 쓰기 때문에 X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A, B, C들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세우는 것은 숫자로 세울 수 있으면 문자로도 똑같이 세우면 돼.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요즘 맥도날드 그 콘 얼마죠? 1,300원이요. 1,300원이나요 하나에? 원래 9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올랐어요. 옛날은 뭐 500원이었는데 옛날에 되게 쌌는데 더 쌌던 것 같은데. 아니야, 롯데리아는 아무튼 아이스크림 하나 1,300원이죠. 맛있겠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는다. 그럼 나까지 12명이야. 그럼 아이스크림 12개 산다.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식을 써야 돼요? 1300 곱하기 12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얼마게? 오, 15,600 맞아요. 그러면 봐봐. 아이스크림 하나가 A1이야. A1이야. 근데 사람이 몇 명 있냐? 사람이 X명 있어. 그래가지고 다 X명이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먹었어. 그러면 돈을 얼마 내야 되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A 곱하기 X라고 쓰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요. 우와. 왜냐면 우리는 1300 곱하기 12 해가지고 전체 가격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처럼 문자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응? 어려울 거 없어요. 숫자를 문자로 바꾸기만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숫자를 가지고도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문자로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려면 이런 관계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요? 거속시 이런 거? 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이런 거 안 배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피라미드 게임 아니에요? 거속시 이거 안 배웠어요? 몰라요. 이거 안 배웠어요? 자, 봐봐. 일단 거리는 뭔가요? 킬로미터. 거리는 말 그대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떨어져 있는 길이? 뭐 아무튼 거리가 뭔지 다 알죠? 그게 거리고 속력은 뭐예요? 속력. 그지 얼마나 빠르냐를 나타내는 거죠. 빠르냐.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분이나 초나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에 관계식이 있는데 은호야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식을 자 거리는 그리고 속력은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세 가지 식을 외워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식이 이 그림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거리는 했으면 속력이랑 시간을 자 속력이랑 시간이 어떻게 써 있어요? 같은 칸에 이렇게 나란히 써 있죠, 그죠? 나란히 써 있는 애들은 곱하는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속력은 하면 속력은 그럼 시간과 거리가 있는데 시간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간 분의 거리, 그지? 시간 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뭐겠어? 그럼 시간은 속력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잖아. 그래서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차 타면 아빠 차에 보면 앞에 속력 나오죠. 뭐 속력이 뭐 80이다. 속력이 80이다. 그럼 이 속력의 단위가 뭐죠? 킬로미터가 단위야? 킬로미터는 거리의 단위야. 속력의 단위는 잘 보면요. 킬로미터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야?
80km per hour 이렇게 읽죠. hour가 뭐죠? 시간. hour가 시간이지. 1시간에 80km를 갑니다. 이런 뜻이야. 그치? 그러면 만약에 아빠 차가 저 속도로 계속 달려. 근데 부산까지 가야 돼. 부산까지 560km라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짧은. 다행히 신호등도 하나도 없고 차도 하나도 없어. 이 80으로 계속 달려. 그 몇 시간 만에 도착할까? 7시간 만에 도착하겠죠. 7시간. 그러니까 가정해 보자는 거야. 진짜 7시간 걸린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7시간이냐? 그 7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이 걸려? 라고 물어봤으니까 시간 구하는 거죠. 근데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속력분의 거리잖아. 자, 지금 둘 중에 누가 속력이야? 아래. 얘가 속력이야, 얘가. 킬로미터 퍼 아워. 퍼 아워가 붙은 게 속력이지. 얼마나 빠르냐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80을 분모에 넣어주고 분자는 뭘 넣어요? 560. 거리를 넣어줘. 그러면 80분의 560이니까 어떻게 돼? 7 나오잖아. 그치? 7. 그래서 몇 시간 걸린다? 7시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빠 차가 속력이 이거야. 아빠 차가 속력이 이건데 아빠가 어디로 막 갔어. 막 이쪽으로 막 이쪽 방향으로 계속 한 3시간 동안 막 달렸어. 그럼 아빠는 집에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까? 240km 떨어져 있겠죠.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아빠가 집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니?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죠?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속력 곱하기 시간 하는 거잖아. 근데 속력이 지금 얼마고? 80이고 몇 시간 달리셨다고? 3시간 달리셨다고. 그래서 80 곱하기 3 해가지고 24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치? 이게 거속시 공식입니다. 거속시 공식이고요. 그래서 요 그림 하나 거속시라는 요 순서. 그래서 삼각형 딱 그려가지고 거속시 요것만 외워두시면 이 세 가지 공식을 한꺼번에 우리가 암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내용인데 그 소금물에 농도가 뭐니? 농도. 자, 지금 지원이가 이렇게 말했고, 지원이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라고 말했고, 우리 태건이는 소금물이 얼마나 짜냐라고 말했어요. 이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일까 다른 표현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얘들아.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이 질문과 소금물이 얼마나 짜냐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이야 다른 질문이야? 이거는 엄밀하게 다른 질문이에요. 소금이 많으면 짠가요? 확실해요? 물이 겁나 많으면. 내가 어떤 컵에다가는 소금을 10g 부었고 어떤 컵에다가는 소금을 20g 부었어. 소금을 이렇게 부었어. 근데 이 컵은 물이 100g 들어있는 컵이고 이 컵은 물이 1000g 들어있는 컵이야. 뭐가 더 짜요? 요게 짜다고 요게. 그치? 그러니까 농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소금을 많이 넣냐 적게 넣냐가 아니라 얼마나 짜냐는 거니까 뭘 고려해야 돼?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농도를 구하는 기본적인 식은 그냥 소금만 갖고 못 구해. 뭐 분의 소금일까? 물과 소금을 합친 걸 분모에 까는 거예요.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무엇의 양? 소금의 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농도는. 그런데 농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무슨 단위로 주로 표현하죠? 소금물의 농도 나타낼 때 뒤에다가 뭐 붙여요? 퍼센트 붙이죠. 퍼센트가 뭐니? 백분율이지. 퍼센트란 꽉 찬 걸 얼마로 보는 거야? 100으로 보는 거야. 꽉 찬 걸 100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 소금물분의 소금 이런 비율은요. 꽉 찬 걸 얼마로 생각해? 1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물이랑 소금이랑 양이 똑같으면 소금물이 100g인데 소금도 100g 들어있어 그 안에. 그 100분의 100이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잖아. 근데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100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에다가 뒤에 곱하기 100을 곱해줘야 그래야 단위가 뭐가 돼요? 퍼센트라는 단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도를 구하는 기본적인 식은 이겁니다.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에요. 은호야 농도식이 뭐라고?
뭐라고 누구냐? 뭐라고? 잘 봐 빨리. 뭐라고? 뭐야? 동체 시력 말해봐 빨리. 자 끝. 그치. 한 번 더 말해봐. 소금물의 농도가 뭐라고?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야. 그치? 자 다시 한번.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이 공식은 하나 딱 정확하게 개념이랑 같이 외워둬야 돼. 그리고 이 소금물 문제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공식이 뭘까? 농도 구하는 공식과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도 필요해요. 소금의 양.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편법인데 요 공식 하나만 외우면 요 공식을 살짝 바꾸면 소금 공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 자, 이게 농도 공식이잖아. 그럼 소금 공식은 이쪽이 뭘로 시작할까요? 소금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소금은으로 시작하겠지. 소금은.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농도랑 소금이랑 자리를 바꿨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머지 있죠. 소금물이랑 뒤에 100이라는 숫자도 자리를 그냥 바꿔버려. 그럼 두 번째 공식이야. 자, 여기가 누구야 그러면? 100이 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누가 와? 농도가 오겠죠. 그리고 여기 곱하기 뭐가 돼? 소금물이 되겠죠.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식, 이게 소금물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문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식 세울 때. 근데 거속시 문제하고 소금물 문제는 이 지금 얘기해준 공식들을 암기하지 않으면 숫자로도 물론 표현 못하고요. 문자로도 표현을 못해요. 공식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지금 얘기해준 공식들은 꼭 암기합시다. 책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거속시 공식 이렇게 3개 나와 있고 그 밑에 여기 농도 구하는 공식이랑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랑 나와 있습니다. 그치? 지금 설명한 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외우면 좀 더 잘 외울 수 있다. 자, 그럼 1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도연이가 한번 해볼까? 9송이에 X1인 장미 한 송이의 가격. 자, 숫자로 바꿔볼게. 9송이에 9,000원인 장미 한 송이의 가격. 잘 생각해봐. 9송이에 9,000원이야. 하나는 얼마? 그래요. 1,000원이잖아요. 그 1,000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한 거야, 도연아? 머리를 잘 굴려봐. 9개가 9,000원이야. 9개가. 그지? 9개에 9,000원이야. 그럼 하나에 얼마인가 사보면 그래 9,000을 두로 나눠야 돼. 9,000을 두로 나누면 돼. 맞지? 맞죠? 이거 왜 하는지 알아요? 이거 그 승모근 아프대요. 이거. 아, 여기 그 승모근이랑 여기 목이랑 여기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 머리에 피가 잘 안 돌아. 그러면은 생각이 잘 안 돼. 그래서 그 두뇌 회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마사지. 자, 그러면 도연아 1번에 1번 답을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x 나누기 9라고 쓰면 됩니다. 9 나누기 x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근데 x 나누기 9라고 써도 되고 얘를 분수로 쓰면 뭐가 돼? 9분의 x죠. 9분의 x. 9분의 x.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은데 9분의 x가 조금 더 간단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시원아 뭐라고 써야 돼? 그쵸? 근데 우리는 아직 곱하기 생략하는 걸 안 배웠으니까 곱하기를 안 생략하면 뭐가 될까? a 곱하기 b. 제곱 센티미터는 단위잖아. 그치? 단위도 물론 붙여주는 게 좋겠지만 일단 단위를 생략하고 생각하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데 있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 곱하기 b 이렇게만 쓸게요. 물론 단위를 붙이면 제곱 센티미터를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단위 생략하고 이렇게만 일단 써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한 개에 50g인 쿠키 X개와 한 개에 70g인 쿠키 Y개 전체 무게. 자,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50g짜리 쿠키가 3개가 있고요. 70g짜리 쿠키가 5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전체 무게를 구하고 싶어. 당연히 어떻게 할 거야? 50에다가 3을 어떻게 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70에다가 5를 어떻게 하고? 곱하고, 그런 다음에 그 둘을 어떻게? 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대로 문자로 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숫자로 할 수 있는 거는 문자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에다가 x를 곱하고, 더하기 70에다가 y를 곱한 것. 요렇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요대로 그냥 써놓는 거야, 요렇게. 물론 이것도 단위를 붙일 때는 g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하지만 요 앞에 걸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저기 밑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속시하고 소금물의 농도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공식을 설명해 줬으니까 얘도 이제 할 수 있어. 자, 3번에 1번 보면 일단 뭘 물어봤나요? 거리를 물어봤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거리는 뭐였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원아 속력이 얼마고? 70이고, 그죠? 시간은 얼마고? t고. 그럼 이 문제 답은 70이랑 t를 뭐 한 것? 곱한 것. 그쵸? 이 문제의 답은 70 곱하기 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물 Ag의 소금 Bg을 녹였을 때 소금물의 농도지. 야, 이거 생각 잘해야 돼. 농도가 아까 전에 농도를 구하는 식이 뭐였죠?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게 공식이었잖아. 그치? 그치?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채원아 소금물이 몇 그램 만들어질까요? 아니 그냥 소금물의 양. 물 Ag에 소금 Bg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녹였단 말이야. 그럼 이 소금물은 몇 그램 만들어질까? 만약에 물 100g에다가 소금을 5g을 넣어가지고 녹였어요. 그럼 소금물이 몇 그램 만들어지게요? 105g이 만들어져요. 그죠? 물론 얘가 안에 들어가서 녹지. 녹는다고 해서 이 질량이 줄어드나? 줄어들진 않죠. 유지되죠. 그래서 물 100g에 소금 5g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소금물을 타면은 소금물의 양은 105g이 돼요. 그러면 물 Ag에다가 소금 Bg을 섞어가지고 소금물을 타면 소금물은 몇 g이 돼요? A 분의 B. 너 100g이랑 5g으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 105g이라고 대답했지. 105라는 숫자는 100이랑 5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잖아. 그러면 A랑 B로 바꿨을 때도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을 만들면 소금물의 양이 얼마가 돼요? A 더하기 B가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소금물 자리 요 자리에다 뭘 넣어야 돼? A 더하기 B를 넣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소금물의 전체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밑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쉽지. 여기는 그냥 소금의 양을 넣어주면 되니까. 주은아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면 될까? 소금의 양은 몇 g이다 지금? Bg이죠. 그럼 여기다 그냥 B 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B 분의 B 곱하기 100 이렇게 쓰면 되죠. 끝. 그치? 요렇게. 요게 2번 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주원아 설탕물인데? 설탕물이면 어떻게? 똑같이 하면 되죠. 소금물이랑 설탕물이랑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이 하면 되지, 그지? 그럼 설탕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거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아까 이 기본 공식에서 요 농도 찾는 공식에서 농도랑 소금이랑 자리 바꾸고 소금물이랑 100이랑 자리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금 찾는 공식은 뭐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거잖아. 그치?
자, 거기다 그대로 해볼게. 지금 농도가 A%예요 그랬잖아. 이 A를 누구 자리에 넣어야 돼? 1 자리에 넣어야지, 그치? 농도 자리에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설탕물이 60g이에요. 그럼 60을 어디다 넣어야 돼? 이 자리에 넣어야지, 그치? 그대로 쓰면 됩니다. 불러보세요. 100분의 곱하기 60. 그치?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근데 이대로 냅둬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약분이 너무 하고 싶다. 뭐 약분 정도는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쓸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거속시와 농도에 대한 문제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7쪽으로 가면 67쪽은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 생략이 뭐예요? 사실은 있지만 살짝 빼놓는 거죠, 그쵸? 살짝 빼놓는 거.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는 건데 그냥 잠깐 안 쓰는 거지.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잠깐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이제부터 생략할 거야. 안 쓸 거야, 이제부터. 곱하기랑 나누기라는 기호를 안 쓸 거야. 근데 그렇다고 3 곱하기 6이 있는데 곱하기 생략하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되죠. 그죠?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곱하기를 언제 생략할 거냐면 숫자하고 문자를 곱하거나 문자하고 문자를 곱했을 때 있죠. 그럴 때 곱하기를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3 곱하기 A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써? 3A 이렇게 쓰면 돼요. 3A. 3A라는 걸 만나면 이거는 3이랑 A를 곱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거를 A 곱하기 3이 써있다고 해서 이거를 A3 이렇게 쓰면 헷갈려. 그래서 항상 이제 원칙적으로 곱하기를 생략해서 쓸 때는 누구를 앞에 쓰자? 숫자를 앞에 쓰자. 이렇게 써있는 것도 숫자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자를 쓰자.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 만약에 뭐 C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5 이런 거. 자, 여기서 곱하기를 싹 생략해버리면 은호야, 이건 뭐라고 쓰면 제일 깔끔할까? 일단 숫자가 얼마가 보여, 은호야? 다 곱하기잖아, 그치? 그럼 3이랑 5도 곱해질 거 아니야. 이거 곱할 수 있잖아. 곱하면 얼마 돼? 그럼 15 써놓고 뒤에다가 그냥 뭘 붙여버리면 될까? 우린 지금 곱하기 생략하는 얘기하고 있죠? 곱하기 생략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3 곱하기 A를 3A 이렇게 쓰자 그랬어. 숫자와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 곱하기를 생략하고 쓰자.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쓰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15 썼잖아. 15 A C라고 써야죠. 문자가 A도 있고 C도 있으니까. 맞죠? 근데 이걸 또 15CA 하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애들이랑 이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자, 원칙. 숫자를 맨 앞에 쓰고요. 알파벳은 어떤 순서로? 알파벳 순서로 A, B, C, D 순서로 써준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대로 우리는 곱하기를 생략을 할 거고요.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거는 거듭제곱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꼭 필요 없고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 A 플러스 B 곱하기 3 요딴 거 요런 것도 이제 곱하기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숫자를 그냥 여기다 붙여. 이렇게 붙이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괄호에 뭐가 돼 있다?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법칙 할 수 있죠? 분배 법칙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 쓱 해주면 뭐라고 쓸 수 있다? 곱하기 생략 3A 더하기 3B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곱하기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자, 나눗셈 기호는 다 뭘로 바꿔버리면 나눗셈 기호 필요 없을까? 나눗셈은 분수로 바꿔버리면 돼. 그치? 자, 우리가 5 나누기 3 같은 거 분수로 쓰면 뭐예요? 3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A 나누기 B를 만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 B분의 A로 바꿨으면 돼. 그럼 우리 굳이 나눗셈 기호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곱하기와 나눗셈 기호는 거의 안 쓸 거예요. 꼭 필요한 뭐 숫자랑 숫자 더하거나 이런 데만 쓸 거예요. 숫자랑 숫자 곱하거나 이런 데만.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시오.
자, 태건아 그럼 1번은 뭐라고 쓰면 제일 예쁠까? 1번이요? 예. X 아니, 뭐부터? 6 근데 그냥 6 아니고 마이너스 6. 그치. 마이너스는 생략 못 하잖아. 마이너스 6 A, B, C, D, E, F, G, H, I, J, K, X, Y, G 끝나잖아. 그치? 누가 먼저야? X 먼저입니다. X 먼저 그리고 Y. 그래서 마이너스 6 X, Y. 도연아 2번은 어떻게 쓰면 예쁠까? 2번. A 4분의 1 B 근데 이게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할 때 순서가 뭐부터 쓰자 그랬어요? 어? 숫자부터 쓰자 그랬잖아. 뭘 맨 앞에 써야 돼? 4분의 1 쓰고 그 다음 누구 쓸까? 그쵸. A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A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 누구 쓸까? B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곱하기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원아 뭐라고 쓸까? 0.1 x의 세제곱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혹시 이거를 0. x 세제곱이라고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가끔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써서 그러면 선생님 1은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 1과 이 0.1의 1이 같을까? 이건 이상한 거야. 그치? 이건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이상하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0.1 x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무슨 법칙을 할 수 있다? 분배 법칙을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을 얘한테 곱해주고 얘한테 곱해줄 건데 지원아 마이너스 1을 2x한테 곱하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지. 어차피 1은 곱해봤자 티가 안 나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건 티가 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라고 쓰고요. 또 마이너스 1을 요 뒤에 있는 3i한테 곱한 건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1은 생략되지만 요 마이너스가 얘네들한테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3번, 2번하고 3번은 요 앞에 문제들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요것들만 좀 해볼게요. 요것들만. 자, 2번에 1번은 누굴 생략하는 문제야? 나누기를 생략하는 문제인데 나누기를 생략한다는 건 무슨 형태로 쓰면 돼요? 도연아 뭘로 쓰면 돼요? 뭐라고 써야 돼 그럼? A와 마이너스 A가 이제 Y가 없어. A가 마이너스 2 어?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 그치? 이 뒤에 나누기 몇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마이너스는 어디로 갖고 와도 될까? 분수의 앞에 이렇게 붙여도 어때요? 요것도 이거랑 어떤 의미일까? 똑같은 의미예요. 그쵸? 요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원아 3번은 어떻게 써야 돼? 이런 거부터 개념을 잘 이제 쌓아나가야 돼요. 나누기가 있으니까 나누기를 생략할 거잖아. 그럼 분수로 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분수로 쓸 때 저 나누기의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야 돼. 지금 저 나누기는 나누기 누구에 대한 나누기예요? 나누기의 영향을 누가 받는 거야? x만 받나요? 아니면 x 플러스 y가 다 받나요? 괄호가 있으니까 x 플러스 y가 다 받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 생략해서 분수로 쓸 때도 x만 분모로 갈까요? x 플러스 y가 다 갈까요? 다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Y 분의 4 그쵸? 이렇게 써야 돼. 그치? 근데 여러분 옆에 하나 써놔. 자, 얘랑 비교해 보라는 거야. 만약에 4 나누기 x 플러스 y 똑같은데 괄호가 없어졌다.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는 이 나누기의 영향을 누구만 받아요? x 혼자 다 받는 거야.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y는 이 앞에 것들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분수가 되는 거야. 요것만. 뭐라고 써야 돼? x분의 4라고 써야 돼. 더하기 y는 그대로 뒤에 붙였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x분의 4 더하기 y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전혀 다른 식입니다. 그래서 괄호가 중요한 거야.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3번에 1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3번에 1번.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 답은 이거고 요거는 다른 예를 든 거예요. 다른 예를 든 거야. 3번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다른 예를 든 거예요. 3번 답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죠? 3번 답은 이겁니다. 자, 3번의 1번 문제로 갈게요. 자, 여기서는 앞에 A하고 9하고는 곱하기 생략해서 뭐라고 쓸까? 9A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9A 나누기 B잖아. 나누기까지 생략하면 뭐가 될까? B분의 9A. 그쵸? B분의 9A 이렇게 되는 거야. B가 분모로 내려가고 9A는 곱하기가 생략되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B분의 9A. 그치?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 일단 그 나누기가 이 괄호에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분모로 내려가야 돼? y 더하기 g가 분모로 내려가야 돼. 그죠? 근데 y 더하기 g가 분모로 내려갔어. 그것만 써볼까? y 더하기 g가 분모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일단 x가 있죠. x가 있어.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곱해졌죠? 마이너스 5가 곱해졌죠. 자, 여러분 알고 있잖아. 이 분수에다가 뒤에 이런 숫자를 곱하면 이 숫자는 밑에 곱하라는 거예요? 위에 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 곱하라는 얘기, 분자에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가 누구한테 붙어? x한테 붙어. 근데 얘가 여기 곱해지면은 뭘 먼저 쓰기로 했죠? 숫자를 먼저 쓰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5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y 플러스 g분의 마이너스 5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아까 보여준 것처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수 앞으로 빼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분수 앞으로 빼가지고 마이너스 y 플러스 g분의 5x 뭐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러니까 책에서는 본교재에서는 66, 67만 숙제고요. 프린트를 좀 이따 하나 줄 거예요. 요렇게가 오늘 숙제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0분 좀 넘게 남았는데 우리 워크북으로 가가지고 워크북에서 여러분이 어려웠던 문제들 좀 질문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으로 가자. 몇 쪽이죠? 33쪽에 뭐 상관없어요. 35쪽에 76, 77, 76, 79. 자, 자기가 질문할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문제 틀렸을 수 있잖아. 그지? 같이 봅시다. 35쪽이에요. 35쪽에 76번과 79번. 76번부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각 변에 놓인 세 수의 합이 모두 같대요. 그러면 그림을 싹 보니까 일단 한 줄이 다 나와 있는 데가 있잖아. 여기, 그치? 요렇게 셋이 더하면 얼마야? 4죠? 많이 지원아? 그러면 다른 줄도 다 그 줄에 있는 숫자들을 더하면 4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 줄 볼까요? 요 줄? 요렇게. 자, 요 줄에서 요 두 숫자를 더하면 이게 얼마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 4지. 그러면 아까 이렇게 셋이 다 더했을 때 플러스 4가 돼야 되는데 둘이 더했을 때 벌써 4가 돼버렸네. 그럼 A는 뭐면 돼? 0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A가 0이에요. 그럼 A가 0이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줄을 볼까요? 요 줄을 볼까요? 요 줄에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둘이 합쳐서 3이잖아. 그럼 B가 얼마가 되어야? 1이 되어야지 4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 줄을 보면 요 줄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숫자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덧셈이 이게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에 얼마를 더해야 플러스 4가 되나요? 플러스 6이죠. 그래서 C는 플러스 6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하면 얼마야? A 플러스 B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몇? 5. 그쵸?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79번도 보겠습니다. 79번. 자, 이렇게 수업 시간에 풀이 해준 것들은 다 적어 놓으세요. 내가 이미 그 전에 못 풀었었으면 다 적어 놓으세요. 자, 79번은요. 음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네. 지울게요. 79번에 요 조건들을 보고서 음수인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니, 지원아? A 요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려면 A와 B는 어때야 해? 부호가 같다.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부호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와 C는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B와 C는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알아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A가 플러스면은 B 뭐가 돼야 돼? A랑 B는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죠. 그리고 B가 플러스면 C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지.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였으면 B 뭐고? 마이너스고 C는 플러스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풀풀마냐 마마풀이냐,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요거죠. 이렇게 됐어. B에서 C를 뺀 게 0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요럴 때 이게 성립할까요? 아니면 요럴 때 이게 성립할까요? 만약에 요 상황이었으면 B에서 C를 빼는 게 B에서 C를 뺀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빼기랑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니까? 요렇게 되니까 0보다 커지겠죠. 이렇게 돼 있어야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를 빼는 거 요렇게 돼줘야 요 빼기랑 요 플러스가 이렇게 바뀌면서 요렇게 되면서 이게 0보다 작은 결과가 항상 나올 수 있는 거지.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것은 요 밑에 경우구나. 그럼 부호 결정됐죠? 음수가 몇 개야? 2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또 채원이 질문 뭐 있어요? 어떤 거? 75번에 플러스 3분의 2. 그렇죠. 네, 78번 마이너스 2분의 17 맞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3 맞습니다. 또 질문할 거 뭐 있어? 72번에 5번 맞아요. 73번에 4번 맞아요. 마이너스 5분의 2 맞아요. 맞아요. 66번에 마이너스 45 맞아요. 또 67번에 이거 틀렸다. 67번. 자, 67번 해봅시다. 67번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그 곱하기랑 나누기에 순서를 좀 바꿀게. 어차피 이 곱하기는 누구 거? 네모 거. 이 나누기는 누구 거? 이 마이너스 5분의 14 거야. 그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자, 6분의 7 한 다음에 얘를 먼저 써도 되죠. 그치?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14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네모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죠? 그렇게 써주면 요 두 숫자는 미리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맞죠?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줄 거니까.
그럼 6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4분의 5가 되겠죠. 이거 곱하면 얼마에 채워나? 마이너스 12분의 5죠. 자, 그래서 이 식은요. 마이너스 12분의 5에다가 네모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9분의 2가 됐습니다. 라는 식이에요. 그쵸? 여기서 네모가 바로 보이면 바로 답을 써도 되고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보라 그랬지. 예를 들면 뭐 3 곱하기 네모가 뭐 15다. 그러면 네모가 얼마겠어? 5겠지. 아,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이거를 이걸로 뭐 하면 되는구나? 나누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네모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 9분의 2를 요 앞에 있는 숫자로 뭐 해버려? 나눠버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모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누기니까 또 뭘로 바꿀까? 곱하기로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9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하면 약분해가지고 9랑 10이랑 약분해서 이렇게 만들고 부호는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 그렇죠. 플러스 15분의 8. 네, 요게 67번의 답입니다. 또 지원아 질문할 것만 하자. 질문할 거 뭐 있어요? 질문할 거 65번 65번 하면은 채원이 질문 끝인가요? 네, 65번 볼게요. 자, 65번 A가 다음과 같을 때 A보다 큰 음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A 값은 찾았니 채원아? 얼마? 못 찾았어요? 그럼 A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어디부터 계산해야 돼? 요 거듭 제곱부터 해야 되고 요거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 뒤에 것도 요것도 이제 뺄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거듭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요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계산들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 거는 그대로 쓰고 저 초록색 네모는 계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7분의 8 그렇죠. 세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세제곱씩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괄호 안에 요 뺄셈 있잖아. 요거 뺄셈 하면 얼마 나와? 그치? 얼마라고? 6분의 5 빼기 6분의 4죠. 얼마일까? 6분의 1인데 6분의 1에다가 뭐가 붙어있다 바깥에? 제곱이 붙어있죠. 6분의 1 제곱하면 어떻게 돼? 36분의 1이죠. 요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그쵸? 괄호 안에 있는 곱하기 할 차례지. 그치? 얘네들이 곱한다 그러면 8이랑 4랑 약분될 거고 또 27이랑 3이랑 약분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뭐가 될까요? 플러스 9분의 2가 되겠죠. 자, 플러스 9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덧셈해야 되잖아.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마이너스 9분의 3으로 통분했어.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뒤에 거 그대로 놓고 그럼 괄호 안에 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마이너스 9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 하고 뒤에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얼마일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이너스 4보다 큰 음의 정수를 원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4보다 큰 음의 정수.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큰 음의 정수 누가 있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끝이죠? 그 다음 0이니까 0은 음의 정수 아니니까 몇 개구나? 3개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3개. 그럼 채원이 질문 끝났고 인서 해볼까요? 77번 35쪽에 77번 해볼게요. 자, A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혹시 구했어요? 별표였어요? 자, A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순서대로 그냥 곱셈을 할 건데 앞에 거 먼저 할까? 요렇게 둘이 곱하면 뭐야, 인사? 이렇게 둘만 곱하면? 맞아요. 부호가 플러스고 약분시키면 2분의 15가 되죠. 그럼 그거를 나누기 7분의 15 할 거니까 곱하기 뭐죠? 15분의 7. 그러면 15, 15 어떻게 해버릴까? 약분시켜버려. 이렇게 지워버려. 그러면 결국 A는 얼마구나? 2분의 7이죠. 2분의 7을 수직선에 찍어볼 거거든. 그래서 2분의 7을 대분수로 한번 바꿔보면 얘는 뭐가 돼? 3과 그치? 3과 2분의 1이지. 그러면 수직선 이렇게 있는데 자 A를 수직선에 찍는다 그러면 3과 2분의 1이니까 3이랑 4 사이에 여기에 A가 찍히겠죠. 여기에. 그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A는 요거를 그대로 반대편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과 2분의 1일 테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찍힐 거야. 그지? 맞아? 그럼 우리는 저거 사이에 있는 정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겠죠.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7개가 되는 거. 7개. 또 질문 뭐 있어요? 80번. 자, 80번 볼게요. 자, 80번은 요거는 이제 새로운 세모라는 계산을 하나 문제에서 정해준 건데, 자, 문제에서 세모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세요 라고 정해줬어. 이 계산 방법이 특이하네. 2라는 숫자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2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이 세모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요 뒤에서 나눗셈을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2랑 더해. 이게 문제에서 지시한 계산 방법이야. 그럼 이 계산 방법대로 똑같이 우리가 자 5분의 4 세모 2를 계산해 볼게요. 일단 이건 무조건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고 플러스 한 다음에 요 자리를 누구로 바꿔야 돼? 그쵸? 4분의 5가 지금 A 자리에 있는 거니까 A 자리를 그대로 5분의 4라는 숫자로 대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 자리는 뭘로? B 자리는 2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2 이렇게 쓰는 것이 첫 번째 계산할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랑 나누기가 만났으니까 뭐부터 해줘야 돼? 나누기부터. 그지? 요거 나누기 하면 뭘까요? 5분의 2지. 그치? 그러면 2 더하기 5분의 2를 하는 거니까 요 통분해서 계산하면 5분의 얼마일까? 12가 되겠지. 맞죠? 자, 이 5분의 12가 지금 요 부분을 계산한 거야. 요 부분을 다 계산했던 5분의 12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산해야 될 것은 3세모 5분의 2, 5분의 12. 요거 계산하는 거거든. 요거 인수 한번 불러볼까? 요것도 역시나 요 방법대로 써야 되겠죠. 그죠? 요 방법대로 그대로 쓴다면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 맨 앞에 뭐? 2 더하기 3 나누기 5분의 12. 맞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역시 이번에도 나누기가 우선이잖아. 나누기가 우선이니까 이거 곱하기로 바꿔주면 12분의 5잖아요. 12분의 얼마? 12분의 15. 맞아요? 그럼 또 얘랑 더해야 되니까 통분해야 되겠죠. 이 통분하면 어떻게 돼? 12분의 24죠. 12분의 24. 그러면 12분의 24 더하기 15니까 39네. 그치? 39. 근데 이게 답이 아니다. 왜냐면 약분할 수 있거든요. 얼마로? 3으로. 그러면 4분의 13 여기까지. 그치? 약분 꼭 챙겨줘야 돼. 그래서 4분의 13이 80번 답입니다. 너 질문 다 했나 그러면? 그러면 너 주은이는 73번 34쪽에 73번 볼게요. 자, 73번은
a 나누기 b가 0보다 작고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고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클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식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선 a 나누기 b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 주나? 두 숫자를 나눗셈을 했는데 0보다 작아. 부호가 달라 이런 뜻이죠. a, b의 부호가 달라. a, b의 부호가 달라. 그리고 요걸 먼저 봐봐. 요거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죠. 그죠? 우리가 절대값이 더 큰 거를 그 덧셈 뺄셈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절대값이 큰 애가 더 힘이 센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가 힘이 더 센 거야. 그치? a가 힘이 더 세. a가 힘이 더 센데 근데 a랑 b를 더했더니 부호가 뭐가 됐어요? 0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됐죠. a가 힘이 더 세니까 a의 부호를 따라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플러스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a가 곧 뭐였다는 거야? 부호가 플러스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a랑 b는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같이 생각하면 a는 0보다 컸어. 플러스였고 b는 거꾸로 0보다 작았어. 이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지?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1번부터 5번 중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맞죠? 1번, 2번 맞고 3번도 맞을까? 지금 b가 음수고 a가 양수죠. 그럼 음수에서 양수를 뺀 거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음수에서 양수를 뺀 거네. 그럼 또 빼기랑 요거 더하기랑 자리 바꾸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돼? 0보다 뭐라고? 양수야?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지. 그럼 0보다 작다 말했으니까 얘도 맞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a의 제곱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a의 제곱은? 양수죠? 당연히 양수. a 자체가 양수였으니까. 그럼 양수에다가 누굴 곱했다 지금? 음수를 곱했다. 양수랑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0보다 작죠. 근데 0보다 크다고 말했잖아. 얘가 틀렸지. 그지? 이런 식으로. 자, 또 오늘 질문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받기로 하고요. 오늘 숙제는 아까 나눠준 프린트 그리고 본교재에서 아까 딱 2페이지 있었죠. 66, 67이었나? 66, 67 요렇게만 숙제를 해오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여기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다. 그래서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프린트를 열심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